네, 오늘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이 줄어서 현재 808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66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이로써 2만 1,520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만 1,31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표가 일단 좋기는 한데요. 사망자 지표는 약간 나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지표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확진자 양상은 어제 대비 오늘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큰 폭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화요일 날에 더블링까지 될까 안 될까 말씀을 드리면서 더블링이 되게 되면은 다소 천천히 내려갈 것 같고 더블링이 안 되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날 더블링이 되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감소폭은 7,200명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일주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더라도 약 8만 4천 명 가까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감소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 대비 26명이 줄면서 800대 초반까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안타깝게 166분이 사망하셨는데 어제 대비 36분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대 나오던 거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하루 정도 사망자가 많이 나온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만 빼고는 모든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808분, 60대 이상이 713분으로 비율로는 88.24%. 상당히 고령층에 압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0% 후반대 또는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80% 초반이었는데 지금 60대 이상이 88.24%라는 거죠.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769분으로 95.17%입니다. 낮은 연령대에 다소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20대에 보시면은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다름없이 똑같이 4명인데 사망자가 2명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20대에는 2명이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에 어제 대비 오늘 2명 줄어들었습니다. 사망과 관련해서 오늘 166분이 사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령으로 60대 이상이 154분으로 비율로는 92.77%,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162분으로 비율로는 97.59%입니다. 40대에 2분 사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20대에 2명 사망한 것 이외에 사망과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위중증에 있어서 고령층에 더더욱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지표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또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이죠? 병상 가동률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병상을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은 안정적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796개, 사용 중인 것이 43.0%, 비어 있는 것이 1,594개입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89개, 사용 중인 것이 43.5%, 비어 있는 것이 2,027개. 중등증인 일반 병상은 보유 중인 것이 16,158개. 사용 중인 것이 28.5%, 비어 있는 것이 11,555개니까 모든 병상이 다 50% 이하이면서 특히 중등증을 담당하는 일반 병상은 훨씬 낮아져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28.5%. 게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7,000개 가까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병상도 여유가 있고 모든 지표들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4차 백신 접종에 새로 참여하신 분은 5만 5천 명 정도고요. 그리고 3차 접종에는 6,3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은 64.4%가 접종을 하셨고요.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4차 접종에 참여하신 분들은 3.3%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혹은 면역 저하자가 포함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내에서 4차 접종률이 그렇게 높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역 당국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간위험도 결과도 나왔는데 주간위험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높음 단계로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국은 높음 단계, 수도권은 높음 단계, 비수도권만 아주 높음 단계, 매우 높음 단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건 없이 높음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상황이 조금 호전된 걸 예. 방역 당국이 평가에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통계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1.8%가 줄었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사망자도 16.9%가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위중증자 감소만 1.9% 수준으로 조금 낮은 수준인데 이번 주에는 위중증자 감소 수치도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로 낮추지 않고 높은 단계를 유지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역 당국이 여전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예. 심정으로 지금 주의 깊게 지금 방역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높음 단계로 평가를 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거리두기와 관련된 조치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관련된 조치들이 해제가 되었을 때의 상황들은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높음 단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춰진다라는 소식은 전해졌는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져 가지고 적용이 되잖아요. 그 적용되는 기간에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본 다음에 전문가들이 다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감염병이 유행 중인 상황에서 등급을 낮춘 건 이번이 초유의 일이거든요. 예.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을 지금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거니까 방역당국도 설도 교수님이나 저처럼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조금 자신 있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방역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그 시행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지금의 방역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또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는 것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감염병 등급을 더 낮추는지 많을지를 놓고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국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룬 소식인데 사실 저희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형 2건 그리고 XM형 1건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서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 사례를 참조해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XE, XM 이런 형들이 다 오미크론 계열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XE, XM 이렇게는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미크론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약간 전파 속도가 빠른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워낙 높고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생겨서 오미크론 자체에 대한 빵빵한 면역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례에서도 이런 변이체가 나온 국가들마저도 상황이 악화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감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드라마틱하죠. 이런 변이체가 지금 막 한 건, 두 건 발견되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졌어도 별 문제가 없이 하락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파가 더 높다고 알려진 이런 오미크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성이 없는 언론이
이제 공포를 과장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 이참에 그 실시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 질문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이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셨고 4차를 노바백스로 접종을 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그 예.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그 1차, 2차, 3차 화이자 접종하시고 4차 노바백스로 교차 접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1차, 2차, 3차를 접종하셨을 때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불안감이 있으셔가지고 4차를 노바백스로 지금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진을 하실 때 의사한테 충분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면은 4차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접종으로 그 교차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1차, 2차까지 접종을 하신 다음에 3차를 접종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오미크론을 앓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3차를 맞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데 3차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1차, 2차까지 백신 접종하셨고 3차를 접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3차 접종을 하기 전에 그냥 오미크론을 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3차 부스터샷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몸의 항체 면역이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4차를 또 맞으실 필요는 3차를 또 맞으실 필요는 현재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인수위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 환자, 면역 저하자, 40대와 50대 기저질환자로 국한돼 있는 것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의 조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정된 건 아니죠. 검토할 게 다소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스탠스 자체는 아주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화이자에 먹는 이 팍스로비드는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생각만큼 있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는데 원래 FDA 허가가 날 때 또 임상시험을 할 때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2세부터 모든 연령층입니다. 그러면서 12세에는 단지 몸무게 규정 40kg 이상이라고 하는 몸무게 규정만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2세 이상에서부터 다 이제 복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60대 이상으로 했다고요. 두 번째는 40대, 50대까지 확대하면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약을 한 팍스로비드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120만 4천 명분입니다. 120만 4천 명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몇 명분이 들어와 있냐면은 72만 4천 명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만 명을 사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50만 명분이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약간 늘어서 21만 4천 명분을 투약을 했고요. 지금 국내 재고가 51만 명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20만 명 이상에게 실제로 투약을 했는데 이 투약을 통해서 사망이 됐거나 또는 이 투약을 통해서 상당한 어떤 중증의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사례가 하나도 보고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수위에서 전향적으로 원래 허가가 난 대로 12세 이상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처방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 일선 병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약국에게까지 이제 배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타미플루형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조치라고 보는 거죠. 다만 방역 당국은 아주 어린 연령대, 그러니까 12세나 이렇게 아주 어린 연령대에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데이터가 쌓이면은 안전성에 대한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는 확실히 확대하겠다. 방역 당국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마련한 스탠스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 당국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결정이 되어서 12세부터 모든 연령층이 기저질환에 있는 위험군에게는 쉽게 처방이 되면서 쉽게 투약이 되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훨씬 안전한 대한민국, 완전히 영착륙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따져볼 건 있습니다. 이게 왜 따져볼 건 있냐면은 이게 팍스로비드가 1인분에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연령대에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클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0세부터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앓는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열나고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아이들한테 5일치 약을 60만 원짜리 약을 처방하는 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를 따졌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인지.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중에서도 일부 개인차에 따라서 예. 좀 심하게 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입원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앓고 대부분은 또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5일치 60만 원짜리 약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약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그 약을 무상으로 주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약간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이 약간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아주 조금 착오를 하셨는데 이게 12세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요. 기저질환자? 12세 이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이런 인식은 있을 수 있죠.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도 12세부터 한 30세까지는 좀 안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연령보다는 60대가 더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게 좋을 거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선은 약간 착오하셨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12세 이상부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겠다는 거지 12세 이상부터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처방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인수위 안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허가가 난 대로 12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알려져 있는 위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교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첨언을 해주셨고요. 이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인수위 안이라던가 먹는 치료제 확대 방안을 놓고서 많은 시민들께서 나도 아픈데 왜 나는 안 나한테도 주냐? 처방을 예. 하게 해달라라고 댓글을 다시거나 혹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첨언해 드렸습니다.